안녕하세요, 모다피구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 폭스바겐의 대표 SUV죠. 티구안입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국내 출시 예정이죠. 투아렉과 동일한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일체형으로, 어디부터가 헤드램프고 어디까지가 라디에이터 그릴인지 그 경계를 조금 모호하게 그린 디자인을 티구안 역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그러한 디자인은 티구안에서 먼저 선보인 것이고, 티구안에 이어서 티록, 투아렉, 아틀라스, 국내에는 트리몬트로 판매할 예정이죠. 그런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디자인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램프는 풀 LED 사양입니다. 헤드램프도 LED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방향지시등도 당연히 LED 사양입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사양이고, 보시면 헤드램프 하단에 헤드램프 내부를 가로지는 크롬 라인이 자연스럽게 라디에이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함으로써 인해서 조금 더 차가 크고 화려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수평적인 디자인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차가 좀 더 넓고 와이드해 보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특히나 지상고가 높은 SUV의 중요한 디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딱 5인승의 실내, 경쟁 모델이라고 한다면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차량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옆에서 보실 때 비례도 전반적으로 그런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V이기 때문에 타이어 주변의 클래딩을 블랙 컬러의 무광 플라스틱으로 단정을 했고요. 사이드 스커트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검은색으로, 다시 보시면 범퍼 하단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들이 혹시 모를 오프로드 주행, 험로 주행에서 차량의 오염과 손상을 방지하고, 혹시라도 손상이 되면 철판이 망가지는 것보다 저렇게 플라스틱 부분이 망가져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지상고가 높은 차량들 하단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두를 경우에는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SUV들은 이렇게 클래딩을 검은색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도심에 맞는 느낌을 주는 차량 같은 경우는 클래딩을 차체 컬러랑 동일한 원톤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죠. 테일램프부터 해가지고 측면을 가로지르는 요 캐릭터 라인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철판을 접는, 패널을 접는 그러한 금형 기술이 폭스바겐이 정말 앞서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기교를 부리지 않고 그냥 캐릭터 라인만 접었는데 되게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죠. 차분한 이미지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일단은 테일램프가 좌우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라인 자체는 수평형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하단에 테일게이트에 번호판을 위치시키고, 그 위에 가로로 트렁크를 가로지르는 캐릭터 라인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삽입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상고가 높은 SUV의 그 어떠한 붕 떠 보이는 느낌을 좀 많이 상쇄할 수가 있어서 SUV에서 많이 하는 디자인이죠. 범퍼 하단도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로 단장해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머플러는 듀얼 팁이 노출되어 있는 그 타입입니다. 보시면 테일램프의 기교가 좀 재밌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 삼각형이 연속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테일램프는 방향지시등, 브레이크 등, 미등, 후진등 모두 LED,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 LED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발을 차는 킥 모션으로도 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전동식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 티구안보다 2세대 티구안이 훨씬 많이 넓어졌어요. 훨씬만이라고 너무 과장인 것 같고, 1세대를 타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 트렁크 공간 자체는 2세대가 1세대보다 많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를 좀 키웠고요. 이렇게 보시면 좌우에 물건을 넣어둘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고, 제가 지금 시트를 폴딩해 놓은 상태인데, 시트는 4대 2대 4 비율로 그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을 접으면 당연히 스키스루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길이가 긴 짐을 실을 수가 있고, 운전석 뒤쪽을 접거나 조수석 뒤쪽을 접거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트를 폴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여기 시트 같은 폴딩 같은 경우는
여기 트렁크 안에는 레버로 폴딩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2세대 티구안의 실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내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골프를 기반으로 한 SUV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프의 느낌이 많이 남겨 있습니다. 골프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에 런칭을 한 8세대가 아니라 7세대, 2차와 뼈대를 같이 하는 7세대 느낌을 많이 찾을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디자인에서 느꼈던 것처럼 폭스바겐의 느낌, 폭스바겐답다. 뭐 그러한 뭐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 잘 배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좀 고급스럽게 뭐 1세대보다는 좀 실내 소재나 구성에서 고급스러움을 구현하긴 했지만 뭐 화려하고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사용 편의성, 예,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실내가 디자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레탄을 써서 손 닿는 부위에 마감을 잘했다는 부분이나 뭐 하이그로시도 적절하게 사용을 했고 크게 뭐 과하다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컬러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단조롭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기본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 패시아 상단을 보면은 마치 센터 스피커 같지만 저곳은 수납함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형의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약간 오디오의 음질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 차는 고급형이기 때문에 뭐 전동 트렁크나 메모리 시트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가죽 시트는 비엔나 가죽으로, 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컵홀더도 나와서 별도의 컵을 또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여기 센터 암레스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가 좀 그 굴곡이 없이 편평해 보이는데 실제로 탑승했을 때는 좀 편한 편이에요. 뭐 이게 보기보다 몸을 잘 잡아줘가지고 뭐 저는 뒷좌석 탔을 때 크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자, 제가 이렇게 수납하는 것들을 하나씩 닫아가지고 여기 아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아래를 보시면 센터 터널이 불쑥 솟아 있어요. 그래서 체구가 작은 어린 친구가 아니라면 뒷좌석에 3명이 타기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뒷좌석을 위한 열선도 다 갖춰놨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별도로, 예,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한 충전 단자도 마련해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 준중형 SUV로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공간을 확보한 티구안의 실내를 보여드렸고요. 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동이 걸렸네요. 2020년형 티구안 프레스티지 모델에는 2000cc TDI 엔진이 탑재됩니다. 사실은 뭐 프레스티지나 그 아래급이나 엔진은 동일한데요. 2000cc TDI 엔진이 탑재돼서 150마력의 최고 출력과 34.7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이제 폭스바겐이 자주 쓰는 듀얼 클러치 7단 DSG 사양이고요. 기존의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그 포모션이라고 하는 사륜구동 사양도 함께 수입이 되었었는데, 지금 2020년형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륜구동, 예, 그 앞바퀴를 굴리는 이륜구동 모델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이륜구동 모델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으로 14.5입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202km, 100km까지 가속에는 약 9.3초가 소요된다고, 예, 제원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2000cc의 SUV는 많잖아요, 이 준중형급에. 그런데 이제 그 차량들이 요즘에 출력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거의 다 180마력 또는 190마력대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토크는 약 40 정도 되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티구안의 출력이 약간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그러한 출력의 아쉬움을 폭스바겐이 잘 쓰는 7단 듀얼 클러치로 어떻게 좀 잘 보완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시승하면서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2000cc TDI 엔진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에서 정말 많은 차량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테온에도 쓰고 있고요, 골프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티구안에 탑재된 150마력 버전은 그 상대적으로 출력이 낮은 버전이에요. 출력이 낮은 만큼 내구성이 좋아지고 또 효율, 연비에서 좀 더 강점을 갖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190마력짜리 아테온에 들어가는 엔진 정도가 탑재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아쉬움을 느끼느냐, 요렇게 이제 출발을 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사실 이제 보통 저희가 디젤 엔진을 탔을 때 그 막 와 토크감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뭐 그게 저속에서 저회전에서 토크가 풍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차가 좀 잘 움직인다, 가볍게 움직인다,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그게 좀 약해요. 그래서 저속에서 방금처럼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올려나갈 때는 보편적인 2000cc의 SUV를 운전하는 것처럼 하면 조금 더딥니다. 예, 속도가 더디게 올라가고요. 예. 왜 이러지 하고 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야 그제서야 좀 가속이 잘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전반적인 가속력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정숙성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 스탑앤고가 작동했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요때 도심에서 가다서다 하면서 RPM을 좀 2000 이상 올려서 쓸 때는 사실 막 엄청 조용하진 않아요. 네. 막 저기 엔진에서 내가 디젤 엔진이야 라고 이렇게 막 열심히 어필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디젤 엔진처럼 속도를 이제 올려서 그 속도를 유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조용한 것 같아요. 제가 1세대를 탔을 때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정숙하다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제가 김천을 갔다가 부산을 갔다가 다시 서울에 왔는데 그 구간에서 다 정숙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다른 디젤 차량들도 그렇지만 달리기 시작하면 이제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는 시점부터는 꽤 조용하다. 사실 뭐 저속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시끄럽게 느껴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력에 좀 회전수를 높여야지 최대 토크가 터지는 1750 이상으로 회전수를 유지해야지, 제가 봤을 때 한 2000 정도 가야지 좀 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지 이제 좀 출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렇게 엑셀을 밟아야 되잖아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끄럽게 느껴지는 거지, 그냥 속도를 유지하고 가면 7단 듀얼 클러치라서 회전수도 낮게 사용하고요. 엔진도 조용하고, 윈드 노이즈는 좀 들리는데 이게 뭐 불쾌한 수준은 전혀 아니고 로드 노이즈가 정말 잘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면 소음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렇게 그 폭스바겐 차들을 타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차가 조용히 된다, 내가 이만큼 틀어서 요만큼만 회전을 하고 싶을 때 그걸 차가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 이런 게 바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이드앤 핸들링, 근데 뭐 역시나 이 차가 적극적으로 막 골프처럼 쫀쫀한 핸들링을 느끼는 그런 타입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핸들링.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손맛도 즐기면서 SUV의 그 활용성도 좀 같이 겸한 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움직여 나가기 시작하면 폭스바겐 차량들은 설령 사양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엔진의 성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이 주행 질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탑티어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현대차를 시승하거나 아니면 저번에 프랑스 가서 르노를 시승할 때도 느꼈던 거지만, 그런 차량들의 만듦새, 지향점이 요즘에는 거의 다 폭스바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5세대 클리오를 타고서도 이 차 되게 폭스바겐 같다, 되게 단단하고 친밀하고 또 이렇게 세련된 거동이 폭스바겐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대차도 되게 유럽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폭스바겐이 워낙 잘 만들고 벤치마크가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트림 레벨의 구분 없이 지능형 안전장비라고 하는 능동 주행 장비를 다 기본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운전자 보조라고 이제 메뉴에 들어가 있는데, 레인 어시스트, 차로 중앙을 따라서 차가 벗어나지 않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이드 어시스트, 여기 그 리어뷰 미러에 표시가 됩니다. 사이드 어시스트, 그리고 네, 프론트 어시스트,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이죠. 네, 또 리어 트래픽 경고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국산차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수준의 주행 어시스트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탔을 때는 차간 간격을 유지한다거나 뭐 스탑앤고까지 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되게 괜찮았는데, 레인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이따금씩 차선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걸쳤다가 돌아오는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완성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차선 읽은 상태에서 제가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경고만 울리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 휠에 저항이 생겨서 넘어가는 걸 방지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차로를 유지하게끔 해주고요. 만약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후측 방향 차량이 접근한다, 그럴 때도 동일하게 스티어링 휠에 저항이 생기면서 후측방 차량과의 그 사고를 예방해주는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트래픽 잼 어시스트라고 해서 정체 상황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또 앞차를 따라가는 팔로잉 기능도 같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또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2020년형 티구안을 시승을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출력의 아쉬움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참 잘 만들었구나. 이 차량이 왜 글로벌 마켓에서 정말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투싼이나 뭐 다른 차량들이 이 차량을 따라잡으려고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지 잘 만든 차량인 것 같아요. 뭐 국내 선호사양인 그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울 뿐이지, 그거 빼면은 요즘에 또 프로모션에서 가격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 만든 차량을 좀 괜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스럽게 시승한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좀 출력이 아쉽다고 했는데, 반대로 연비는 괜찮았어요. 제가 그 비가 억수같이, 겨울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그 주 중에 김천으로 가서 연비 측정을 했었는데, 막 비가 정말 많이 와서 그 도로에 저항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때 측정했던 연비가 19.1에서 2 정도. 공인 연비가 16 정도니까 공인 연비보다 좀 잘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이후로 탔던 연비를 보면은 뭐 서울 도심에서 기록한 연비는 연비 잘 나옵니다. 듀얼 클러치가 고속에서도 괜찮지만 가다서다 반복하는 도심 환경에서도 되게 괜찮은 연비를 뽑아주기 때문에 연비 괜찮습니다. 연비 괜찮고요. 약간 자잘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지만 승차감 특히나 이렇게 이음매라든지 커다란 충격, 방지턱 등을 넘어갈 때 느낌 정말 나이스하고요. 이 차량은 사실 가격만 보면 뭐 산타페 상위 모델이나 아니면 팰리세이드도 같이 노려볼 수 있는 그 가격표상의 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스바겐은 늘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 3천만 원 중반에서 후반의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이거든요. 가성비 좋고 주행 질감 괜찮고, 성능이 좀 아쉽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주행 질감에 선택 사양을 탑재한 차량이라면 구매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 차량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면 프로모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폭스바겐 프로모션이 그 월마다 좀 달라지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시기에 프로모션이 어떤지 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020년형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계기판에 그 이륜 구동 모델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이전 연식은 그 디지털 클러스터와 포모션의 사륜 구동 모델이 판매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또 2020년형의 포모션이 인증을 받으면 그 사륜 구동도 판매를 할 것 같거든요. 그 차량이
판매를 하게 되니까 구매를 하신다면 저는 프로모션으로 구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주행에서 내외관, 실내, 디자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가는 아쉽지만 프로모션 가격으로 구매하기 참 괜찮은 차다. 잘 만들어서 왜 시장에서 이 차량을 모방하고 본받으려고 하는지 잘 알겠다가 잘 느껴지는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프레스티지 모델의 시승은 마쳤고요. 제가 또 뒤이어서 아테온도 시승을 한 번 더 해볼 예정이라서요. 다음 시승기 아테온에서 또 폭스바겐 스타일리시한 세단의 느낌은 어떤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자 하는 거라 제 얼굴이 안 나와서 아쉽다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그런데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